오늘 강연을, 오늘 화두죠, 뭐. 화두를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중간고사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얘기했지만 정보량이 많은 거, 그러니까 양이 많은 화두는 쉽고 짧은 화두는 어려운데 오늘 화두는 뭐 앞부분에 저희가 쭉 이렇게 편안하게 따라오셨던 분들한테는 이건 너무 쉽다. 이렇게 맞췄다 그래서 또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답인가 보다. 우리가 막 그런 거 고민 많이 안 하잖아요. 뭐 1 더하기 1은 2다. 그리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기적이죠. 1이라는 글자. 그게 이제 2라는 숫자로 됐다. 그래서 꼬맹이들은 진짜 납득하기 힘든 건데 몇 번 그거 산수 같은 규칙을 외우다 보면 그냥 너무 쉬워져 버리는 그런 비슷한 것처럼 오늘 이 화두도 그냥 너무 쉽게 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알겠다. 그냥 이런 느낌.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화두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한다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화두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행자가 되자마자 스님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걸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냥 사찰에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스님이 불러서 툭 던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 얘가 깨우친 것 같다. 일종의 간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못 맞히면 언제 다시 물어볼지 몰라요. 5년 뒤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때도 처음 녹화를 보셨던 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은 뭐냐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인생의 화두야. 그러면 안 풀린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너는 화두야. 남편한테. 이 화상아 너는 내 인생의 화두다. 도대체 너는 뭐냐 정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답이 딱 제대로 된 답이 딱 들어오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거나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거나 얽매여 있거나 그래서 주인이 안 됐을 땐 못 풀어요.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주인이 됐다면 풀려. 근데 극단적으로 주인이냐 주인 아니냐로 살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데 미친년 널뛰듯 한다니까 이렇게 주인 됐다 주인 안 됐다 주인 됐다 주인 안 됐다. 친구 만나면 주인 되는 것 같은데 직장에 있는 상사 만나거나 시어머니 만나면 노예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시간, 주인 되는 시간이 얼마만큼 느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퍼펙트 주인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죠. 뭐 깨우친 스님도 제자 눈치를 잘 봐야 공양도 잘 얻어먹고 같이 포행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산책도 같이 옆에서 그래도 인상 안 쓰고 이렇게 그거 하는 거지. 나이 들면 큰 스님들도 젊은 스님들 눈치 많이 봐요. 의외로. 예. 그냥 나는 주인이야. 나는 자유로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좀 수행이 잘 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주인 돼야 될 때 주인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깥에 있는 거 스스로 못 먹고 사니까 쌀도 먹어야 되고 다른 생명체를 죽여가지고 먹고 사니까 어떻게 살아있을 때 퍼펙트하게 주인이 되겠어요. 퍼펙트한 주인은 제 살 파먹고 사는데 이렇게 팔 뜯어 먹으면 살이 또 나고 이러는 거야. 그냥 계속 무한 리필.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게 죽어야 끝난다. 어쩌면 자유는. 그래가지고 열반이라는 뜻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죽었다라는 뜻도 된다. 왜냐하면 죽게 되면은 다른 것을 파괴하거나 의존해서 살 필요 없잖아. 따뜻한 집도 필요 없고 차가운 집도 상관없죠. 이해되죠? 옷 안 입고 있어도 돼. 다. 그러니까 편하죠. 막.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 이유도 죽어봐야 누구 괴롭히나? 아내를 괴롭히나? 남편을 괴롭히나? 자식을 괴롭히나? 부모를 괴롭히나? 못 괴롭힌다니까? 다른 생명체도 파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참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산다라는 건 생각해보면 행복이라기보다 그 옛날 어른들이 썼었던 말 있잖아요. 참 치사한 일이다. 치사하다. 이게 치사라는 글자가 재밌어요. 한자로는 사치스럽다의 사치에 거꾸로 돼 있는데 참 치사하다. 참 치사하다. 뭐 그런 얘기. 어쨌든 뭐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얘기는 머리로는 쉽다고요. 네. 하지만 또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하게 지적으로 어떤 부분에 화두에 명료해지는 건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머리로 우리 저 불교에서 돈순이, 점순이, 예. 오와 수에 대한 얘기,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보조국사 진울은 점수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적으로 딱 이해를 했다고 그래서 나 주인이야. 이 화두 맞췄어. 머리로 맞췄다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 주인이 되냐? 그렇지는 않다고요. 내 습성은 그렇지가 않아.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산에 가는 게 좋아라고 해가지고 산에 간다고 합시다. 바로 올라가기 쉽나요? 못 만드는 거 6개월 이상 걸려요. 어떤 운동을 배울 때 6개월 동안 지속해야 몸이 편해진다고요.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서부터.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니까. 근데 바로 일어나지나요? 몸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딱 깨달았다고 해도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티벳에서도 많이 나와요. 태양이 떴다 그래서 겨우내 쌓였던 눈이 한꺼번에 녹지 않죠. 떴다, 뜨고 내일도 뜨고 하면은 신압으로 녹잖아. 그 비유도 도노점수의 비유인 거예요. 또 다른 비유도 많이 치죠. 바람이 막 불면 파도가 치잖아. 근데 바람이 일순간에 딱 멈춘다 그래서 물결이 바로 고요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느리게. 그러다가 조금만 바람 불면 다시 또 올라오는. 이놈의 습관과 몸뚱아리가 사실은 문제인 거야. 하지만 그 방향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저 산을 가야 돼. 다양한 길이 있어. A라는 길이 있어. 그 길로 나는 갈 거야. 그 길로 가야지 빨리 가. 그걸 머릿속에 이해하면 굉장히 편해지죠. 불교에서도 8정도라고 있잖아요. 8가지의 길, 8가지의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시다르타 때 초기 불교서부터.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올바르지 않은 길도 있는 거예요. 막 복잡한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화두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 시청자분들이 딱 들으셨다가 딱 푼다고 하더라도 바로 난 자유로워졌어. 나는 정상에 갔어. 그런 게 아니죠. 얼핏 팍 보면서 이 길이네 라고 봤을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걸어봐야 되겠죠. 그날 당일날 못 올라갈 수도 있어.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은 조금 더 갔다가 들어오고.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거기 베이스 캠프 있죠. 거기 도착해서 거기가 5,000m인데 베이스 캠프가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올라간다. 빙하지대 지나서 6,000m, 7,000m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베이스 캠프로.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올라가면 막 고도가 쭉쭉쭉쭉 올라오니까 고산 막 힘들죠, 막. 산소도 부족해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디데이를 딱 잡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뭐 그런 것처럼. 자,
한번 바로 맞춰보세요. 예, 바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무문간 45칙 타시 아수라는 화두인데요. 동산의 법연 스님이 말했다. 석가도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쉽죠? 석가도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법연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한테. 석가도 석가가 노예라니? 석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륵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석가는 과거에 붙여요. 미륵은 미래에 붙여요. 이 미륵은 미륵불은 굉장히 복잡해요. 원래 인도에 있던 마이트레야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와 관련돼서 미륵불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막 전설과 전설이 만들어져서 미륵의 원래 기원은 마이트레야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미륵불은 미래에 붙여. 네. 석가는 과거에 붙여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석가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여러분이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라는 거야. 각자가. 쉬운 얘기죠, 뭐. 내가 붙여야. 과거에 붙여. 석가도 미래에 붙여. 미륵도 그의 노예다. 그의 노예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현재가 있어야지 과거와 미래가 있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1년 전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에요. 1년 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지금으로부터 1년 뒤라는 거잖아. 과거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착각에 이렇게 빠지면 철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현재가 있어야지 과거나 미래가 있어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지만 돼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에 그랬지. 그때는 너무 내가 유치했었어. 아니면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왜 이렇게 때렸을까? 라는 것도 지금 기준인 거예요. 조선조 시대가 어디에 있어요? 조선조 시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강화도에 가면은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초창기 때 고인돌은 강화도에서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고기 구워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돌에. 그런데 어느 날 고고학자랑 역사학자들이 오더니 야, 이건 무덤이야. 옛날에 이건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공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냥.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막 철망도 쳐져 있잖아. 이게 뭐가 중요해? 이 철망 바깥에 있는 여기 돌멩이 하나는요, 뭔지 아세요? 공룡이 밟았던 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또 철망을 쳐. 한반도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걸 밟고 죽었다. 넘어져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야.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느냐가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꼬맹이들이 경복궁 앞에 딱 와서 조선시대야,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야, 그런 거 없어요.
건물이 왜 있다고 생겼냐? 우리 동네랑, 우리 아파트 동네랑 다른 애라고 본다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보는 거야? 공유된 과거잖아요. 야, 이거 흥선대원군이 중건한 거야. 한 150, 200년, 150년 전? 150년 더 됐겠다. 160, 그때 사람들 강제로 동원해서 중건한 거야. 이런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쉬워요. 현재가 기준이다. 현재가 기준이다. 그런데 착각에 빠지면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이건 고인돌이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복궁이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지구상에서 어느 돌 하나가 과거가 없었겠어요? 있지.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경복궁을 딱 보면 역사를 안 배웠고 강제로 공유된 기억.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역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기억. 그러니까 배운 애들이 이건 경복궁이야. 이건 고인돌이야. 고인돌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한 꼬맹이가 그런 기억이 없이 딱 온. 꼬맹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냥 돌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본다라고 그러면은 철학적으로는 현재가 과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가 없으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과거에 연연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미래에 연연한다. 우리가 미래에 연연한 게 뭐냐면 뭐 아파지거나 나이 들어지거나 우리 말해서 생로병사에서 노병사잖아요. 죽음 같은 거 올 거야. 곧 죽을 거야. 우린 죽을 거야.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 우리는 죽는다라고 떠들 때 걔네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떠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죽으니까. 한 번도 꼬맹이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던 경험이 없어서 그 죽음이 뭔지 몰라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죽음이라는 게 실감으로 다가오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부모가 일찍 죽으면은 일찍 죽은 꼬맹이들이 성숙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마찬가지죠. 아직 오지 않은 것들. 저것도 현재가 기준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 저 화두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석가도 미륵도 뭐예요? 오히려 그의 노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고요. 아주 강력하게. 석가나 미륵보다 중심에 있는. 시간으로만 따지면 사실 너무 쉬워요. 현재를 잡아야 돼. 현재를 꽉 잡아야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를 못 잡는 사람은요, 그냥 흘러가요, 그냥. 내가 현재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딱 서 있어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2년 전은 이랬고, 코로나 창궐했을 때는 이랬고, 그런 기준이 생기잖아요. 미래는 이럴 거야라고 생기잖아. 현재에 못 서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처럼 그냥 흘러만 가요. 그냥 아이고 시간 잘 간다. 시간 잘 간다. 마치 내가 통제 못하는 것처럼 시냇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과거, 현재, 미래. 그치? 뭔 말인지 알죠? 배가 조금만 가면 미래가 과거가 돼버리고 막 흘러가 버리고 정신이 없어. 못 멈추면. 현재에 딱 서야 된다고. 현재가 딱 서야 그때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세져 버리면 현재가 사라져요. 아유 나는 옛날 인도에 살았던 석가모니 석가의 말만 들을 거야. 석가의 말처럼만 살 거야 라고 되면 현재가 어디에 있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륵이요. 미륵이 올 거야. 우리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림에 있잖아요. 고도를 기다려.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그 연극. 가만히 기다리면 미래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주인으로 못 사는 거야. 사회가 바뀌고 4차 혁명이 바뀌면 거기에 또 뭐에서 살아야 되고 정리해고 당하면 또 직업 얻어야 되고 코로나 때는 배달, 스마트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돼서 살아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왜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게 만들고 돈 버는 애들은 계속 돈 벌까? 지금 현재에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미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딱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딱 서 있어야 돼. 현재에 발을 디디고 딱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저 녹화 때 한번 영화 얘기했잖아요. 키팅 선생님. 죽은 시인의 사회,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잡는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각오도 생각할 수 있고 의미부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래도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안 그러면 그냥 흘러가요. 남들이 맡겨놓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쭉쭉쭉. 많이 그럴 거야. 현재에 쓴다라는 거. 석가에 휘둘리고 미륵에 휘둘린다. 2, 3일 전인가 2, 3일인가요? 아니야. 한 4, 5일 정도 된 것 같다. 간만에 저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갔는데 그 강연이 누구냐면 애들 출근시킨 우리 그 아이를 돌보는 아이가 한 10살 내외 된 어머니들이었다. 애들 출근시키고 오신 거야. 급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강연을 하는데 또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 그런 비슷한 질문을 또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나이가 한 50 정도 됐는데 여자분이 이러는 거야. 아직도 엄마 아빠가 싫대요. 자기는. 엄마 아빠랑 사는 힘들대 보면. 어렸을 때도 너무나 힘들었고. 보는 게 귀찮대. 고통스럽대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옛날이랑 늙었는데 똑같아. 요구를 또 하고 잔소리를 또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 내리고. 꼬맹이 딸이었을 때처럼. 이해되시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엔 돌아가시겠지만 지금도 너무 싫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정신분석학 있죠? 프로이트랑 락강이랑 이런 사람들. 프로이트가 19세기에 정신분석학을 만들었다면 20세기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사람이 프랑스의 락강이에요. 네. 업데이트를 했는데 되게 어려워졌어. 굉장히 어려워졌어. 굉장히 지적으로 변했어요. 어쨌든 핵심은 정신분석학을 들으면 트라우마라는 거 기억나죠? 유년 시절에 나보다 힘이 센 것들에 대한 상처예요. 꼬맹이니까 나보다 힘이 센 것들은 누굴까? 일단은 1차적으로 부모. 또 아니면 바깥에 나갔는데 잠깐 옷가게나 식당에 나를 두고 어머님, 아버님이 잠깐 나갔을 때 그 식당이나 가게 주인도 나보다 힘이 세잖아. 이해되죠? 그때 폭력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했거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꼬맹이 때 힘이 없잖아요. 부모랑 교통사고가 난 경험. 이해되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힘들.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딱 된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외상이에요. 상처, 흉터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물지 않는 흉터 같은 거야. 그게 계속 현재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현재를 지배를 하게 되면은 정신분석가가 그거를 있죠. 그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가지고 백일화에 드러나서 마치 우리가 곪은 상처가 있으면 자꾸 너무나 많이 반창고에 붙여놓으면 금방 안 낫는 거 알죠? 햇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공기도 잘 쐬야 흉터가 나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빨리 아문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분석가가 현재의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서 의식하게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체면을 건다던가, 이해되시죠? 그거를 보면서 그러는 거죠. 그때 교통사고가 났었던 게 바로 꼬맹이가 아니라 꼬맹이니까 그걸 숨기려고 그랬다고. 아버지 어머니의 폭력을 꼬맹이가 숨기려고 그랬어. 그런 교통사고나 대형 참사 같은 거 숨기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보이죠? 교통사고나 대형 참사가 났었을 때, 나 어렸을 때 20년 전, 30년 전 꼬맹이가 얼마나 울고 있던 거.
아버지 어머니가 막 싸움하다가 때린 거를 너무 무섭게 보고 있었던 내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게 뭐 정신분석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연 때 질문했던 사람한테 저는 그런데 사실 그 논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지금 불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 여자분한테 지금 불행하다. 지금 불행한데 그 불행한 걸 안 보고 뭘로 설명하는 거냐면 난 유년 시절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불행해 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불행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아주 행복해지고 강해지잖아요. 그럼 과거는 나한테 상처를 안 준다고요. 의외로. 제가 그 얘기를 해볼까요? 꼬맹이 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못 배웠어요. 못 배워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노동에서 저를 키웠다고. 근데 학교라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녔잖아. 학교는 뭔지 아시겠죠? 엘리트가 돼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명문대 가가지고 나 높은 사람이야. 나 여유롭게 살 거야. 나 시멘트 가루 마시고 살지 않을 거야. 나 펜대 굴리고 살 거야. 나 명령하면서 살 거야.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학교 교육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선생님들이 가족들 뭐 하는지 생활 면담 같은 걸 했어. 아버지 직업이 뭔지. 지금 생각하면 알아요. 교육당국이. 내 반 아이들 중에서 힘 있는 아버지를 가진 아이는 누구인가. 그거 확인하는 거야. 만약에 제 아버지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 있다. 그럼 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제 아버지가 재벌이다. 그럼 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직감적으로 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거야.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걸 요구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이 막노동에서 나를 키웠다고. 직업란에 뭐라고 써요? 막노동 쓸까요? 저는 한 번도 못 썼어요. 거기다가 건설업이라고 썼다고. 건설업이랑 다른 거예요. 막노동은.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내 과거가 어떻고 나 이렇게 힘들었어. 트라우마가 있었어. 라는 걸 2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얘기 못하는 건 뭐예요? 숨긴다라는 건. 못 벗어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당당해지면요. 나는 그때 약한 내가 아니야. 나 성추행했었을 때 그 꼬맹이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 때렸을 때 그 꼬맹이가 아니야. 교통사고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대형 참사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꼬맹이가 나 다 컸어. 나 어른이야. 주인이야. 그럼 옛날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약해서 당한 건데. 그런데 아직도 약하니까. 내가 약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 탓이야. 나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자체도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돼. 지나면 다 추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를 처음 시작한 아가씨가 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남자랑 영원히 같이 가야 돼. 이 남자랑 떠나선 사랑은 앞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헤어졌어. 헤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그땐 죽을 것 같다고. 거기에 막 휘둘려요. 결별선언을 했던 그 남자의 말이 가슴을 계속 찔러. 하루 자도 낫지도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무 아파. 상처는 한 달 전에 생겼는데 지금도 날 지배해. 이해되시죠? 언제 이 남자에 대해서 헤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내가 강해져야지 얘기를 해. 더 좋은 남자를 만난 거지. 첫째 남자는 그랬어. 아파요? 그 순간엔 아파. 사람은. 그걸 빨리 벗어나면 더 성숙한 거고 오래 가면 더 약한 거잖아. 근데 나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야. 그렇게. 나 부모님 보면 나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지냈고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나 괴롭힌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의 불행에 지배를 안 받고 과거의 악령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지금 현재에 강하고 행복해야 돼. 지금 너무나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나 때렸던 옛날 애인들 같은 경우는 뭘로 기억해요? 그 새끼도 참 쓸데없이 이렇게 여자를 때렸는지도 몰라. 남자들한텐 주먹질도 못하는 것이. 돌아보면 다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 과거의 먼 얘기가 된다. 과거는 과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배한다고. 아까 제가 비유 드렸죠. 한 달 전에 결별 선언이 내 가슴을 계속 아프게 해. 2개월 지나도 아프게 해. 이러면 과거는 과거가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태야?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한 달 지나도 나 외롭고 6개월 지나도 외롭고 행복하지 못한 거야. 지금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아픔은 옛날에 이렇게 헤어진 적이 있었지라고. 지금은 죽일 것 같죠? 죽였으면 좋겠죠? 자살했으면 좋겠죠? 지나보면 다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추억으로 만드는 힘은 현재에 행복해야 돼. 현재가 불행하니까 나 옛날에 불행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불행한 거야 라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아시겠죠? 아주 나약하죠. 아주 나약하고 그거 하죠. 힘든 시절을 보냈거나 힘든 일이 있었거나 그러시면 100%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목숨 걸고 행복하려고 해야 돼요. 처박혀 있지 말고 불행이라든가 슬픔에 침잠하지 말고 바깥으로 무조건 나갈 것. 행복을 붙잡을 것. 무지개라도 보고 바람에 나풀나풀나풀거리는 나뭇잎 보면서 행복을 느낄 것. 현재에 서 있을 것. 그것만 해도 힘이 돼요. 난 지금 여기 있어. 나 교통사고 생겼고 대형 참사 생겼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 2022년 여기에 서 있어를 정확하게 알면 나는 그 배를 타고 있거나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나 지금 여기 서 있어 라고 서 있으면 꼬맹이 때가 아니잖아. 나 약했던. 아버지는 힘세고 어머니는 힘세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힘세고. 돌아보면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질문하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겪어. 나는 불행해요. 나 힘들어요. 난 아직도 과거에서 못 벗어났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의 고통 속을 받아들인다고. 고통스러운 사람, 힘든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금 행복해져야 되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때 있죠? 그때가 추억이 됩니다. 아유, 나 때렸던 남편 보고서 아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만난 거야, 우연히. 그 남편한테 그때 왜 이렇게 나 때렸어요? 화 안 난 상태에서 물어볼 수 있을까, 내가? 때린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과거가 내가 살아야 될 현재, 내가 현재에서 느껴야 되는 행복, 충만한 감정들을 지배한다? 그때 그 과거에 생겼던 그 불쾌감, 느낌, 슬픔들을 현재까지 끌고 들어온다? 왜 끌고 들어와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지금 불행하니까 끌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석가나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다. 그는 누구인가? 나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나는 어디에 서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막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라고 쓰니까 아시겠죠? 현재에 서 있어야 과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과거사는 현재사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 조선조를 어떻게 기억해요? 3종 지도로 기억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가부장적 사회다. 우리가 그거 아시죠? 우리 단어 중에 가족이란 단어도 있지만 가족이란 단어도 있고 식구라는 단어가 있어. 식구. 식구는 먹을 식자에 입구자야. 먹는 입. 식구가 늘었다. 식구가 줄었다. 이런 표현 쓰죠. 조선조 시대 같을 때만 하더라도 여자는 빨리 딴 집에 시집 보내야 된다고. 왜냐하면 먹는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돼. 여자가 농사 지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남동생이랑 이 남동생의 누나를 딱 놓고 보면 먹는 양은 같은데 남자는 쌀가마니를 들어. 그런데 여자아이는 못 들어, 누나는. 입을 줄여야 되잖아. 이 여자를 일찍 보낸단 말이야. 크면, 아이를 낳을 수만 있으면. 일찍 결혼한다. 조혼이란 풍습이 그렇게 생기죠. 그러면 이 집에서도 그 여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야? 아이를 낳아서 식구를 늘려야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시스템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게 왜 이렇게 황당해? 문명이 발달하면서 알잖아. 여성들도 포크레인을 몰면 남자 혼자 삽질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들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비행기도 못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지금 입장에 서야 조선조 시대는 이런 시대다라고 보인다고. 우리가 조선조 시대를 못 벗어나서 나는 잘 살 거야. 왜 여자로서 차별을 받아? 이런 의식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있던 데도 할머니가 있던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역사는 완전 다르게 보이죠? 이건 삼종지도야. 세 가지 따르는 도리라는 거예요. 딸이 됐을 땐 아버지 말 듣고, 결혼해서는 남편 말 듣고, 아들을 낳은 다음엔 아들 말을 듣는다. 죽을 때까지 남자 말만 듣는다. 그 바닥에 정치경제학은 얘기했잖아요. 현재가 딱 쓰는 사람만이 나 행복할 거야, 나 당당할 거야 라고 쓸 수 있는 어떤 학자만이 그 사람이 페미니즘을 해도 상관없지?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왜 같은 시대에 사는데 우리 할머니는 여자들이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부장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차이가 뭐예요? 그 할머니는 옛날로 살고 있는 거야. 현재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래서 사실 이 타시아수라는 화두를 그냥 여기 과거, 미래, 현재 이걸 단어를 빼면은 단어를 빼도 돼요, 사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임재 스님이 얘기를 했잖아.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데 내가 노예지, 어떻게 주인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석가보다 미륵이 오히려 노예에 불과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누구인가? 그는 부처예요, 사실은. 아주 강력한 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서양 철학, 도움을 빌리면 과거와 미래는 현재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지금 현재가 어떠냐에 따라. 그래서 병든 할머니가 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다르죠. 할머니가 얼마 안 남았다. 옛날에는 탐욕도 부렸지만 이제 탐욕 부릴 것도 없죠. 내가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주고. 여러분이 곧 죽는다라는 거 알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옷들 이런 것들 누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꾸 나 주게 되면 걔 얼마 지나서 자살하거나 죽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 내가 가져갈 게 없는 거야. 이거 있어서 뭐해?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지금 현재를 오늘 살고 있는 꼬맹이가 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도 다릅니다. 걔가 딱 서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할머니와 어머니와 꼬맹이 딸, 이 셋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현재가 다 달라. 어떤 현재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엄마를 따라가면 그 꼬맹이 딸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흘러가는 거고. 제일 할머니 말을 들으면 엄마랑 그 딸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돼. 이런 거. 내가 부처잖아. 또 하나. 내가 그거잖아요. 내가 오히려 내가 현재의 부처가 되면 석가는 옛날에 없어졌잖아. 열반이 들었잖아. 미륵은 안 왔잖아. 나는 현재에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세잖아.
내가 더 세니까 오히려 그들이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내가 생각 안 하면, 내가 과거 옛날 2000년 전 인도 생각 안 하면 석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미륵도 없잖아. 오히려 노예잖아. 이런 느낌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죠. 거꾸로 이런 식의 논리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히려 석가나 미륵보다 주인이야. 과거나 미래는 현재 때문에 가능한 거야를 안다면 이런 사람들 꿈에는 밤에 나타날 거야. 석가랑 미륵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여러분한테 절할 거야. 얼마나 강력해요. 만약에 나타나서 우리 석가랑 미륵이 나한테 절하면 여러분도 절해주면 되지. 석가나 미륵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니까 주인끼리 서로 절해줘도 되잖아요. 서로. 그런 모습도 한번 꿈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하루는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에서 딱 들었었던 것들을 좀 깔끔하게 요약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어려우시면 지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거 있죠. 현재가 없으면 현재를 강하게 못 살고 현재가 행복하거나 당당하지 못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시간 흐름에 휘말려서 삽니다. 과거에 휘말려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과거, 엄마 아빠가 아직도 그래. 그 상처는 못 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더 행복해지려고 더 당당해지려고 지금 현재를 더 강하게 빛나게 해줘야 에휴 지금에 비춰보니까 옛날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힘들었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못 배운 사람이야 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강신주도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지적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못 배웠으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으면 저희 아버님 숨겼을지도 몰라. 우리 집은 대대로 중학교 이상 입학한 적이 없어.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강하고 당당하고 현재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나고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공포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런 느낌에서 요 화두를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문관 45칙 타시 아수. 동산의 법연 스님이 말했다. 석가도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굉장히 힘든 말이야. 나다. 과거에 있었던 석가나 앞으로 올지도 모를 미륵보다 내가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존귀하다. 내가 있어야 과거의 석가도 떠들어 줄 수도 있고 내가 있어야 미래의 미륵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나다. 현재를 잡아야 된다. 과거는 현재의 과거이고 미래는 현재의 미래니까. 현재를 잡지 않는 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흘러가 버린다. 조선조 시대 때 태어나면 조선조 시대대로 살고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면 자본주의 시대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할머니랑 똑같이 살고 할아버지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현재를 가진 자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쉽게 그냥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복잡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까지 나왔었던 화두의 약간의 압축, 중간고사 버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